100분짜리 영화인데, 그래도 이렇게, 단동안 뒤에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속하게, 질문하실 때 있는데, 손 들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밖에 없나요? 마이크. 짧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그 아주 귀한 자료들을 어떻게 다 모으셨는지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마이크를 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제 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세요? 고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냥 저 여자분 네. 네, 이젠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빠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 전파를 하고 싶은데 제가 또 필름으로 갖고 있으면 어쨌든 이 영상을 어떻게 이제 영화가 상영돼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영화 외에는 알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일단은 2월 1일날 공식적으로 전국에서 개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극장으로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가 지금 12번째 시절에 지금까지 12번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했었는데 극장의 이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우리가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 오락적인 어떤 속성을 지닌 그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우리가 환경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고 차분하게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극장이 가장 안정적이고 화질도 좋고 사운드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극장 개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메가박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CGV부터 진행하고 대전에서도 아마 몇 곳이 열릴 겁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이 QR코드가 저희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지금 개봉이 되고 있고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지금 다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개봉 준비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이 QR코드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에요. 김도영 TV라는 채널인데 가입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세요 혹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제가 12번 시사회를 하는데 손들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선생님들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는 어떻게든 간에 도구로 쓰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극장을 활용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제작비가 그래도 적지 않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극장 개봉이 다 끝난 다음에는 보통 요즘 SK 브로드밴드니 뭐 KT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거 있죠.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OTT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주는 그 시장으로 갈 거고 그때쯤 되면 저작권이 조금 느슨해져요. 지금은 굉장히 엄격한 아마 저작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촬영한 거 공개하고 물법이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저희가 패키지처럼 만들어갖고 하나씩 강연하면서 가는 생각이에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도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했고 아직까지도 김일성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 단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 그냥 건강해 주십시오. 네. 네, 서울미디어뉴스 기자 오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네. 그 나레이션을 특별히 감독님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직접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일성이 아이들 때 처음 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제 성우 전문적인 성우들을 했는데 김일성이 아이들 때는 솔직히 돈이 없어서 그렇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막 이렇게 잘 하는 성우들도 있죠. 근데 차라리 이 영화는 다소 거칠더라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다 취재를 했고 기록 영화를 발굴하는 그 필름들을 발굴하는 현장도 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모든 게 제대로 거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레이션도 제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한번 말렸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좀 고집을 피웠고 근데 뭐 관객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진솔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쪽에 선생님인데.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예, 배재대학교 안식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기념사 앞에 교육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영화를 보면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네. 혹시 기존에 어떤 이승만을 그리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해석 또는 왜곡된 해석을 극복하고 싶은 네. 저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는 새롭게 발굴하는 거 아까 네. 좋았거든요. 영웅의 거리에서 네네. 이승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그런 네. 장면 그건 어디서 발굴하셨는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네. 제가 전작이 이 박수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는데, 전작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그 작품이 2019년에 이제 유료로 출시해서 2020년 6월 25일에 개봉됐습니다. 이 작품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작 기간이 16년이나 걸렸어요. 네,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좀 파헤치고 정말 자료가 완성이 제가 생각할 때 감독 기준으로 충족됐다 싶을 때 저는 영화를 개봉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김일성의 아이들을 1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영화가 다 끝나는데 마치 머릿속에 매우 익숙한 구호 하나가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괴뢰도당 타도하자라는 구호였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386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586이죠. 1984년도에 대학에 들어갔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1년 때부터 이승만은 독재자, 심지어 살인마 이렇게 배웠습니다. 솔직히.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더 심함을 심했지 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승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에 지나갔는데 김일성의 아이들을 취재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잔상처럼 남아있는 이승만 괴뢰도당 타도하자 이 말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북한은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면서 이승만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려 거의 60년 동안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큰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얘네들은 왜 이러지? 이미 다 사라진 정권인데 왜 이승만 정권을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영화에서 등장하잖아요. 1995년도 평양에 갔다 한 목사님이 직접 보시다는 말. 그 플래카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이승만 대통령을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흠모하면서 사실은 이 영화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잘 몰랐던 분인데 우리 역사에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분인 거 확실하고 북한이 그렇게 줄기차게 이승만 정권을 죽이려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셨던,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들은 다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자들처럼 기사를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시각화된 정보를 갖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야기가 설득력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각적 기록 필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 신념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꾸로 이승만 괴로두상 타제하자는 북한의 이야기를 거꾸로 역주적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 세력들이 이승만과 합사해서 이승만을 죽였구나. 간단히 말씀드린 그겁니다. 제가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영화가 부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사후의 문제가 잘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삶이 나아졌고 모든 게 나아졌어요. 사고방식도 좀 변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역사를 담죄하는 그 흐름들이 강하게 지배했어요. 7.18 청산이라든가 이런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좋은 것인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좋아하죠. 영어로 succeed라는 단어예요. succeed라는 단어에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지정사회가 그 수많은 인류의 꽃을 피웠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영어 사전에서 succeed라는 단어에 밑에 무슨 단어가 같이 있는지 아세요? 성공하다, succeed. 계승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계승하다. 과거의 것들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 같은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도 자기가 그 엄청난 만릴 법칙이라든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런 법칙을 만든 그 천재 물리학자도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보수의 가치가 아니고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단절하고 과거를 단죄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제주 4.3도 마찬가지죠. 특정 전파에서 계속적으로 제주 4.3 양민학살 얘기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 이번에 내려가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 4.3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제주 4.3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이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한다면 그 거짓말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 검은 선글라스를 벗어야 됩니다. 그 검은 선글라스, 거짓에 물든 검은 선글라스를 벗는다면 한 노인이 보일 거예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했던 노인. 그 노인을 이제는 제대로 바라볼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료필름 아까 어디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교민들이,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셨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록문서 나라라고 불리는 곳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소중한 역사들, 저들이 거짓으로 지금 분탕질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하실 분들이라든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을 가져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네. 정문호 의사의 이덕기입니다. 제가 6.25 당시 초등학교 성원에 있어요. 여수 수천 반란 사건, 4.3 제주도 폭동 사건, 대구 거창 폭동 사건 같이 있었는데 4.3 사건 같은
남도당 박헌희 일당하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삼당국으로 독립을 잡아갖고 폭동을 주도한 것이 그놈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상사건이 지나가 했고 정부 시절에 또 그때 당시 정부는 군정 시절입니다. 또 하나 네, 어르신 질문이 어떤 네, 바로 잡아야 또 하나는 여기 빠진 것이 하나 있어 말씀드립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했는데 당시 신탁통치 반대를 김일성의 일부 남자부 세력들이 하면서 북한에서 소련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련에서 반대해가지고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북한이 빠져버렸어요. 네. 어르신 그래서 추가해서 왜냐하면은 뒤에 있는 분들이 가요. 좀 해달라고. 추가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로.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는 이승만 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김관현이고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커 나온 시절, 그러니까 지금 한성감옥 때 잠깐 한 커트는 나왔는데 배제학당 입학이라든가 또 선교사의 관계 이런 기록. 제가 저한테 이사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얘기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감사.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 비슷한 얘기.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으면요, 백과사전 만들면 이 문제 해결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예요. 학술 저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질문은 다음에 또 이런 우리가 많이 전파해서 이 영화가 여기 2산 3상이 나오면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혹시라도 뭐 의견 주실 거 있으면은 2산 3상이 나오면은 그런 걸 좀 넣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승복 열사님을 존경하는 대전시민 박원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초기 과정이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때 감독님께서는 정말 좌빨들이 선동하는 서울의 봄같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시나리오 같은 정말 리얼한 영화로 자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저는 되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일단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다큐멘터리는 제가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아는 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열심히 계속 만들 겁니다. 이제 그 영화 부분은 제가 또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의 봄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영화 지금 물론 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극장에서 10개의 관을 열어준대요. 10개관.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아까 젊은 분 말씀 하다가 갑자기 떠나는데, 물론 지금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1월 22일 기점으로 했을 때 이승만 영화는 10개관밖에 열 수가 없다.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김대중 영화가 몇 개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지 아세요? 100개관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제 이런 차별은 좀 하지 말아야죠. 이승만은 정치 영화고 김대중 영화는 순수 예술 영화입니까? 물론 지금 이거는 1월 22일 기점으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싸우고 있고 계속 좀 늘어나고 있긴 해요. 어떻게 시간에.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진실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그 이상 더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조지오의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의 등장은 이승만 서거 이후에 대한민국 최대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아이들과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공유해 주시고, 일단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 말로만 하면 이 영화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김대중 영화가요, 1월 10일날 개봉했는데 1월 9일까지 16,000명이 예매를 했어요. 여러분, 16,000이라는 숫자가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한 1,000 정도 돼요. 이렇게 엄혹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대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이 시사회를 보시고 정말 영화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불씨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작은 불씨가 돼서 이 불씨가 되는 학교에 가서 이 불씨를 퍼뜨려주세요. 그래야지 이 영화가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이 영화는 당장 내일이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좀 여러분들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이 영화를 살릴 것인지, 많은 사람들한테 보게 할 것인지 좀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극장에 같이 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승만 영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평생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척을 지면서 살았대요. 가장 정치적인 정파가 달라갖고 그냥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그냥 전쟁 영화야 이렇게 해갖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왔대요. 거짓말 한 거지. 엄마가 영화를 보고 딸이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생각이. 네. 그리고 또 저한테 5만원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고맙다고. 딸의 생각을 바꿔줘서 고맙다고. 가정의 평화를 안겨줘서 고맙다고. 이 영화는요, 제가 원할 건데, 가정의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일단은 극장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예매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학생 중에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학생 중에서 영화 본 감상. 혹시 학생 중 젊은 분이. 응? 누구? 네, 이 영화를 보고서 생각 같은 거. 아, 저기 여성분께서 또 손을 드셨네요. 네. 감독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잃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중에서 혹시 이야기를 하고 어디? 나오라고. 네,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다리는 사이에, 손을 들었네. 네. 부끄러워서 못하네. 많이 들었네요. 네. 저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요. 그 학교에서 그 이승만 욕하고 윤석열 정부 욕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살짝 애매하고. 네, 이게 이제 가정의 평화를 넘어서 학원의 평화까지, 교실의 평화까지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면요, 반응이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는데, 아, 이런 분이 있었어? 대한민국에? 하면서 또 한 부류가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사연을 줬던 그 영웅의 거리를, 영어로 캐니언 오브 히어로즈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바로 옆이에요. 금융의 중심가고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물, 캐니언이 이렇게 계곡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할 때 그 캐니언이거든요. 그래서 빌딩 숲이 있는데 굉장히 긴 거리예요. 브로드웨이 20몇 분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차를 태워서 카프레이드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아무나 카프레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카프레이드 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니까 아이젠하워, 메가도, 처칠인가 그렇더라고요. 외국의 국가원수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거 보면은 제가 다른 거는 막 나레이션 쓰고 자막도 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나레이션도 별로 달지도 않고 자막도 달지 않은 곳이 그 구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1954년 8월 2일 카프레이드에서 퍼레이드 하는 장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영화 보면 알아요. 눈으로 보면. 그냥 오늘날 아이돌이 환영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이돌급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들한테. 세계 최고의 미국 시민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왜 70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저 스스로도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언론사, 언론인, 작가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불편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학생의 질문을 다시 돌아간다면 그냥 이 자료만 봐도 아마 선생님과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냥 대한민국 전쟁 영화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 하나 보시라고 그런 거짓말을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 극장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상당 부분 많은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 아니요, 총선 때 만들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는 뭐 거짓말 못해요. 네. 이 영화를 왜 제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개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서울의 봄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김희애, 김대중이 지금 나온 게 순수한 예술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전 총선 때 만들었어요. 네. 네. 아니,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거창한 소망은 없습니다. 단 하나 소망이 뭐냐면 제가 2016년도 광화문 살았어요. 광화문 광장이 촛불을 붉게 흔드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입니다. 도대체 탄핵을 왜 한 겁니까? 오늘 뭐 탄핵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2016년, 2017년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내가 아이들한테 불려줘야 되는가. 이런 원칙과 상식이 다 무너지고 올바름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고 거짓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북한과 또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때 2016년, 2017년 그때. 네. 김일성의 아이들을 돈도 없는 제가 동유럽까지 날아가서 만들고 완성시키고 2020년 6월 25일 날 개봉했습니다. 6월 25일 날 개봉했어요.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해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어떠한 행사도 만들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라도 뭔가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영화 만들었고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6월 25일 날 개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거창한 무슨 뭐 그거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총선 때문에 만들었냐고 질문하셨는데 총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제발 여기 국민의힘 관계자 계신가요? 당에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영화 좀 활용하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도 당사도 찾아가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글로써 제발 이 영화 좀 봐주세요. 이 영화 좀 활용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화지 결코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가는 영화가 아닙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런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2020년 6월 달에 영화를 만들었죠.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영화 매체나 이런 걸 문화예술 매체를 잘 활용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어요, 극장에. 그 영화는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저는 쫄딱 망했고. 근데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겠죠. 저는 영화가 후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 만든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같이 보면서 감독의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겠죠. 대통령이 독립영화를 갖다가 칭찬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금도 주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영화가 나왔다. 칭찬도 하고 언론이 다 받았었어요.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가 제목은 말 안 할게요. 국시청자니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문재인이 두 손 들고 정말 좋은 영화다라고 했던 영화가 쿠바 공산주의자의 삶을 기린 영화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들은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문화를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정의롭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포장을 합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요? 저만큼 당한 사람이 나오라 그래요. 어떤 참여를 당했는지. 2021년도 제가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들고 그 자료들, 발굴한 자료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영화에 뭐 쓴 자료도 있겠죠. 왜냐, 저는 굉장히 자료 선택은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긴가민가한 선택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것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고 스토리고 좋은 내용인데 영화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을 갖다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을 썼어요. 논픽션 김일성의 아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지금 요즘 책을 안 읽어요. 출판비가 완전히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1,500억인가 하여튼 숫자는 제가 좀 가물려고 하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출판 진흥을 위한다라는 취지로 그냥 말 그대로 개발, 세발, 그냥 책의 모양만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씩 지급해줬어요. 1,500만 원인가? 적지 않은 돈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그 당시에 1,500편인가 선정이 됐어요. 1,500편. 1,500편 정도가 말 그대로 그냥 책이라는 모양만 제대로 갖추면 다 1,5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네. 논픽션 김일성의 애들이 그 1,500대 안에도 못 든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공서에다가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한 목적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을 달라고가 아니라, 제가 그 담당 부장이 받더라고요. 그 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내 작품이 좋으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더더군다나 쉽지도 않은 그 동유럽에 가서 그 추운 겨울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 자료를 찾아갖고 왔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영화도 만들고 국제영화제에서 17개 부분에서 어쨌든 17개 국제영화제에서 본전 경쟁 진출을 하고 세계영화제에서 뭐 대상 의상까지 탄 그런 영화의 감독이 자료가 아까워갖고 후배에게 이 자료를 넘기려고 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 떨어뜨리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누가 10년, 20년 연구를 할 것이며 누가 기록의 가치를 제대로 이야기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공무원들이 원래 좀 고학적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는 사실은 그걸로 인해 갖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의 구실로 삼았던 건 사실인데, 그냥 솔직해지자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극장 10개 열어주는 것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 세상에 이승만 영화는 10개가 아니고 김대중 영화가 어떻게 100개입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저는 어쨌든 와서 싸울 거고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좀 엮여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안에는 진실이 담겨있다. 그리고 진실이 섞여서 부단히 노력했던 한 감독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교수님이 수준이 있네요. 제가 12번이 오는데 다른 때는 막 어르신들이 자기 목소리만 막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한두 마디 하고 끝나고 그런 적이 많은데 확실히 수준이 있네요. 질문도 고급스럽고. 사실은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부친께서 고향이 신탄진이에요. 신탄진이 지금 대전으로 편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신탄진, 대전 편입되기 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고향이 너의 고향이니까 너는 충청도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일반 관객들의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네, 제가 아까부터 기회를 안 주길래 맨 앞자리로 자리까지 옮겨왔습니다. 예, 저는 박찬배라고 합니다. 저도 교육에 30년 있었고 목사로서 또 있었습니다. 지금 기념사업회 지도목사이고 그런데 오늘 감독님께서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좋은 다큐를 제작을 해주시고 하신 바에 대해서 또 다 같이 들은 바이고 아주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말만 가지고 너무 부족하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보수위기 이승만 대통령의 오랜 친구, 그가 한 말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영화가 의도하신 대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이것을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성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큰 회합을 마련했을 때 우리나라 태극기가 오른쪽 상단에 크게 위치해 있었고, 또 그런 것과 강당 바닥에 태극 문양이 크게 있는 것을 소개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부분 제안하는 것은 그 태극 문양이 거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종황제가 1893년인가요? 시카고 세계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 참여를 하면서 그때 그 태극 문양이 있었고, 미국에도 또 태극 문양을 단 철도 회사가 크게 있었어요. 이런 것을 밝히는 것도 한 가지 큰 소재가 될 것이라고 하실이 참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 소재로서 발굴하면 이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왜곡된 것도 밝힐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극기부에 대한 설명은 저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젊은 학생 있습니까 혹시? 이거 아까 목사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설명을 어쨌든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민족자결주의 얘기하면서 우드로 윌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드로 윌슨과 이승만은 굉장히 친분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우드로 윌슨의 셋째 딸인가요? 셋째 딸과 이승만이
연애를 또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만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또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1912년이면요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지만 대한민국 주권을 잃어버릴 때예요. 미국 같은 나라의 공식 석상에서 태극기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뭐 연구가 좀 필요하지만 저는 이승만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승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3.1운동 부분은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이승만의 기획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부분도 이승만의 공로를 우리가 새롭게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의 자료에 의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학생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노무현이나 김대중 대통령들은 되게 서민의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되게 독재적인 이미지를 깔고 들어가는 인식이 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따뜻한 이승만 인물이다. 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언론들이나 기자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좋은 질문이야.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아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대학생이세요? 대학생이세요? 대학생이시구나.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학생 질문이. 자, 하나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자, 왜 노무현은 서민정의 대통령, 김대중도 좀 그렇고, 문재인도 사람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소위 말해서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쪽 라인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뭔가 좀, 귀족적이고, 귀족적이라는 그 독재, 아까 학생이 표현했던 그런 표현, 독재적이고, 권위주의고, 이거요, 좌파들이 드시어내는 이데올로기예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 자,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영화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1948년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투표권을 어떻게 여성들이 얻어갔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쳐보세요. 세계 각국의 선거 여성 투표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여자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투쟁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경찰들에게 막혀 끌려가고 검거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스위스 같은 나라가요. 여러분, 언제 여성들에게 투표권 줬는지 아세요? 1971년도에 투표권 줬어요. 야, 이건 뭘 얘기하냐. 여자들이 투표권을 갖는 게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졌습니까? 두 번째, 아이들, 특히 또 여자 얘기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하와이에서 아이들 하나씩 너무 수많은 섬들을 갖다 유인도 부인도 포함해갖고 다니면서 아버지들을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때 여자애들 공부시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객관적 사실이에요. 지금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토지개혁 어떻습니까? 토지개혁이 귀족들을 위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스카우시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데이비 필즈라는 여기 영화에 등장하는 양반인데 제가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해갖고 인터뷰에 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승만을 10년 동안 연구해보니까 15년 동안 연구해보니까 이승만은 소셜리스트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자.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이승만을 높여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승만을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아니면 세계 정치사에서 제3세계권에서 이승만만큼 약자, 힘없는 자, 권력 없는 자, 여성들 위에서 정책을 펼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승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귀족적이고 뭐 하여튼 뭐 온갖 그게요.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00년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좌파들이 만든. 그것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학술단체에서. 거기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살인자, 뭐 이런 거, 뭐 독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플레이보이라고 나와요. 플레이보이. 젊은 여자를 농락하고 다녔다. 근데 그들이 증거로 내세운 자료를 저도 추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만법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MANN 만법.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보수적인 사회였던 거죠. 1930년, 40년대. 남자가 젊은 여자랑 같이 여행을 하는 것, 같이 배를 타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불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 거예요. 합법적인 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남자가 기소가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그 만법에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기소를 당한 겁니다. 그거는 일본 스파이들이 그 짓을 많이 했겠죠. 이승만을 어떻게든 제거해야겠고. 상해로 넘어갈 때 이승만 대통령의 목에 30만 달러가 있었죠. 그 당시에 3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자, 만법 얘기. 이승만 대통령을 좌파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젊은 여성과 농락했다. 젊은 여성을 농락했다.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머그샷이라고 있어요. 머그샷. 아시죠? 기소가 되고 감옥 갇히면 뒤에 이렇게 키 높이 제거하면서 그 머그샷은 말 그대로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과 젊은 김노디의 사진을 놓고 둘이서 불륜이고 이승만이 젊은 여자를 농락했다. 그래서 만법에 기소가 됐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어서 100년 전쟁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사실이 어떤지 아세요?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하와이 이민국의 기소문이에요. 2장짜리 기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관은 처음에 수사를 할 때 당신은 왜 그 사람이랑 같이 배를 탔습니까? 뭐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가서 의문을 던지는 질문들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수사관 입장에서. 그렇죠? 네. 1페이지는 수사관의 정상적인 질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말 역사의 죄를 지은 게 왜냐하면은 1페이지만 인용했어요. 이쪽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검사가 여기는 왜 갔습니까? 왜 같이 갔습니까? 뭐 이런 얘기했겠죠. 자, 건너뛰고 2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이 사람은 만약에 미국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살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사관이 이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거보다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에는 섬에서 본토로 갈 때 도항증이라는 게 있어요. 도항증. 그 도항증은 특히 우리 같은 이제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개런티,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런티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보증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도항증이 없으면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로 본토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본토로 들어가는 그 도항증에 누가 보증을 쓰는지 아십니까?
이 수상함이 모습을 서요. 제가 그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정말 양심이, 아까 저 학생의 질문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 모르는 건지, 정말 알고도 이러는 건지. 자,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병행정에서 1페이지만 얘기하면서 1페이지 보여주고 이승만은 플레이보이다라고 주장했으니까 기가 막히죠. 이 페이지를 왜 안 합니까? 엄연한 기록인데. 이 페이지에는 이승만은 무죄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도항증에서 사인을 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추방하면 이 사람은 살해될 위험이 높다. 미합죽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당시 저 학생의 질문으로 들어가서.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학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덮었다. 이게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한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가슴 아팠더니 저 사실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실을 몰랐나 한 인물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네, 죄송한 느낌. 그 감정이 이 영화의 곳곳에 아마 스며들어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네요, 우리. 죄송합니다. 10시 전에 우리가 마시려고요. 이제 끝내도 되겠죠? 감사드립시다. 너무 감사드리네. 이제 거의 몇 사람 따져놓고 다 계시네. 진짜, 역시 우리 아버님의 고향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볼 때. 네. 여기 우리 김정영 감독님의 아버님의 고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랑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락을 받고 굉장히 촉박하게 받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첫째 300만 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둘째 어떻게 그 200명을 확보할 것이냐, 저한테 주어진 미션인데 답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300만 원이 하루 만에 모음이 됐어요. 박수 좀 크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틀 만에, 공지한 지 이틀 만에 200석이 다 찼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들어오고 싶은데 오늘 하루 종일 전화 받았습니다. 자리 있습니까? 자리 있습니까? 정말 제가 거절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2월 1일 날 가오 CGV 저희가 이거 이제 개봉관을 배전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계속 감독님한테 공지해야 되는데 언제 열립니까? 언제 열립니까? 안 열어줘요, 대전을. 아까 10개라고 그랬잖아요. 100개에서 10개. 그런데 어제 그저께 열렸어요. 가오. 그것도 제일 변두리 열어놓습니다. 한 개. 우리 그렇다고 안 갑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규정에다가 선전해주세요. 이거 지금 대공간에서 우리가 선거 못하면 건국전쟁 실패합니다. 꼭 선전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걸 계속 알렸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손가락 운동해서 제가 공지 올리면 널리 퍼 날라주셔서 대전에서 2간, 3간, 4간이 계속 이렇게 상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내려오셔서 애국가 대창 끝난 다음에 우리 장원이 잠깐 나와서 저 태극기 좀 들어주세요. 애국가 1절만 대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애국가 대창. 예, 그냥 생음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박원을 학생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마크를
달고 다니는 귀한 애국 청년입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너무 잘 어울리죠? 예. 우리 저기 노래 잘하시는 분들 초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어디 누가 초등? 예. 도매물과 백두산이